2부로 돌아왔습니다. 2부로 돌아왔습니다. 네. 1부가 재밌었죠? 네. 네. 2부에서는 이제 1부에서 미처 예. 1부에서 이제 본의 아니게 달리기에 집중을 한 그런 느낌이었는데 예. 2부에서는 2부에서 그렇죠. 몸을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 고만 달래고. 근데 내가 헬스장을 다녀본 적이 없어요. 제가. 한 번도 안 가봤어요? 네, 전 태어나서 헬스장이라는 걸 가본 적이 없어요. 저도 전 굉장히 기피하는 곳입니다. 사실. 한 번도 안 가봤는데 네. 얼마 전에 신청해서 다니고 있어요 이제. 오, 아망은 자주 가는 편이죠. 저요? 네, 헬스장. 자주 간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자주 포기하고 자주 빨리 끊는 얘기. 바로 그래요. 정확히 알아들었네요. 자주 가는 새로운 업소를 이제 찾아다닌다는 거죠. 아니 하이에나처럼. 헬스장 가면은 무서워가지고 네. 잘 안 가가 혼자서는 못 하겠더라고요. 무서워요? 왜 무서워요? 너무 난 안 가봐서 몰라. 그게 막 진짜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그런 그 울그락불그락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고. 뭐 내가 하고 있으면 근육 때리면서 막 이렇게 운동하고 있고. 그리고 막 가면은 막 이런 분들이 되게 있어요. 근데 왠지 무서운 그 사람들은 자기 몸 보느라 정신이 없어 사실은. 사람들한테 신경도 안 쓰잖아요. 근데 제가 만약에 뭘 하면은 저런 돼지가 저런 거 하고 있네. 비울 것 같 그런 느낌이 드는 거야. 수영장 가는 마음 같은. 약간 그런 마음이지. 근데 사실은 다녀보면 사람들은 그런 신경 안 써요. 내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남들한테 별로 신경도 안 쓴다는 걸 알면서도 그냥 그런 신경 때문에 잘 안 가게 되는. 위축되는 거죠. 시선에 신경 쓰여서. 그래서 잘 안 가는데 뭐 저는 요새는 잘 다니고 있어요. 뭐 자주 가냐고 그래서. 자주 리셋하냐고. 아니 뭐 돈을 냈으니까. 절대로 몇 회가씩 가고 있다고는 얘기하지 않는 네. 아망드 씨였습니다. 은실장처럼 네. 피트니스 클럽 안 가시는 분들에 네. 대한 조사를 했다고 해요. 네. 어디선가? 네. 근데 안 전 조사 받은 적이 없는데요. 몇 분 표본을 뽑아서. 네. 근데 안 가시는 분들 이유가 가야 되는데 너무 멀거나, 그러니까 내가 마음에 드는 곳이, 아니면 내가 가야 되는데 시간이 없거나. 네네. 그러니까 내가 회사 집 왔다 갔다 하면 시간이 맞아야 갈 거 아니에요. 네네. 그 시간이 안 맞아서 못 가시는 분들이 많다고 해요. 그 핑계다 핑계. 진짜 근데 그건 핑계예요. 왜냐면 왜? 제가 집 앞에 주민센터가 그 저희 아파트 안에 들어 있었어요. 네. 한 3년 전에. 근데 그 주민센터가 심지어 새로 지은 주민센터에서 되게 좋은 신축. 네. 거기다가 되게 쌌었어요. 그 동네 주민들은 3만 원에 이용을 할 수 있었어요. 월. 네. 싸다. 그러면 기구들은 나름 괜찮고. 아니 새로 지었으니까 안에 기구 다 새 거죠. 네. 그리고 지하 2, 3층을 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엄청 큰 거죠 규모가. 네. 근데 안 갔어요. 왜죠? 아까 말했던 이유랑 똑같아요. 자꾸 보는 것 같아 날. 시선이 신경 쓰여서. 지금은 가면 또 갈 수도 있겠네요. 이제는 가면은 가죠. 이제 이런 분들을 위해서 나온 서비스가 하나 있는데 TLX라는 서비스거든요. TLX. 네. 이게 어떤 거냐면요. TLX라는 곳이랑 그 피트니스 클럽이 제휴를 맺어요. 네. 그럼 이제 TLX에 회원이 되면 그 제휴된 피트니스 클럽 어디든지 다 갈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우리나라 서비스인가요? 돈을 낼 필요가 없고. 돈을 내지. TLX에 돈을 내지. 네. 아니 그러니까 TLX에 돈을 내고 그 피트니스 클럽 자체에는 돈을 안 낸다는 거죠. 그렇죠. 좋다 이거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한 달에 내가, 그러니까 이건 보통 횟수로 끊거든요. 아 그래요? 네, 기간이 아니라. 그래서 한 달에 한 28번 갈 거다. 그러니까 매일 갈 거다 거의. 그런 분들 한 돈 1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일반적인 피트니스 적당한 가격의 피트니스 센터 가격이네요. 그보다 훨씬 싸요. 그래요? 네, 훨씬 싸요. 한 달로 끊었을 때. 네. 왜냐하면 이런 피트니스 클럽들의 문제가 싸게 해주는데 길게 끊어야 돼. 그렇죠. 사실은. 3만 원에 1년 뭐 이렇게 월 3만 원에 1년. 그래서 36만 원을 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그 확률로 따졌을 때 꽤 많은 엄청난 수의 낙전 수입이 나올 거 아니에요. 2달 다니고 안 가고 안 가는 사람이 엄청 많으니까. 아몽드처럼. 네. 그리고 그게 가치가 낮다고 느낄수록 할부가 위험한 것처럼 가치가 낮다고 느낄수록 점점 가치 하락이 되면서 이제 안 가게 된다는 확률이 많아지니까. 이거 안 가봤자 1,000원인데. 네, 그렇게 되는 거지. 그런 분들이 있는데 이제 여기는 거기에 비해서 짧게 끊을 수 있고 또 비용도 나름 저렴한 편이라서요. 네네. 뭐 한 달에 10만 원을 내고 28번을 가겠다 하면 횟수가 합리적이네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래서 뭐 그냥 서울로 예를 들어볼게요. 그럼 서울 전역에 있는 피트니스 클럽 중에 여기랑 제휴된 데면 가서 그냥 하는 거예요. 되게 편리하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샤워실 같은 거 쓰고 싶은 사람들한테도 좋겠네요. 그렇지. 샤워만 하고 싶을 때. 그래서 뭐 요가, 샤워, 수영, 뭐 사우나, 헬스클럽 뭐 다 연동이 되어 있어서 웬만한 데는 그냥 다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 서비스를 보면서
회사에서 우리나라 서비스구나. 밤새고 나면은 사우나가 되게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회사 근처에 사우나가 없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집이 없잖아요. 회사 근처에. 네네. 그러다 보니까 사우나만 가고 싶은 거야. 이걸 끌어놓고 사우나만 갈까 이런 생각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럼 찜질방 서비스를 이런 식으로 만들면 또 나름 돈이. 아니 TRX 사우나도 지원을 하고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가격을 낮춘 다음에 찜질방만 하는 거지. 더 싸게. 더 싸게. 목욕탕만 이래서. 찜질방 패스 이렇게. 그런 식으로. 괜찮네요. 네. 근데 이걸 하면 조금 안 좋은 점은 그거죠. 뭐 PT를 받을 수 없다. 아 그렇죠. 개인 뭐 트레이너가 없으니까. 퍼스널 트레이너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런키퍼 쓰면 되죠. 그 좋은 생각이네. 네. 하루에 한 번밖에 못 가요. 횟수로 제한을 하기 때문에 한 번 입장을 하는 순간에 그럼 그날 갈 수 있는 건 다 쓴 거지. 중간에 잠깐 뭐 먹으러 나와도 안 되는 거고요. 왜 먹고 운동을 하다가 운동할 때 먹는 거 생각 안 들잖아. 저는 그런다니까요. 희한한 사람은 가방 넣고 나서 뭐 먹고 들어가서 운동하려고. 도서관 같은 거야 옛날 고등학교 때. 자리 맡아놓고. 네. 그래서 이런 프리패스 기능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한데요. 네. 지금은 프로모션 기간 중이라 뭐 100회 막 이렇게 싸게 길게 끊을 수도 있고요. 여기가 원래는 B2B를 하던 곳이라서 경찰청이나 뭐 보험공사 이런 쪽 직원분들이 쓰던. 그런데 이렇게 크게 한번 끊어서 이렇게 연계해준 그런 거였군요. 그런 곳이었는데 이제 일반인들도 쓸 수 있게 패스를 공개를 하면서 TRX 패스라고 해서 누구나 쓸 수 있게 된 거고요. 되게 좋네요. 되게 참신한 서비스네요. 있으면 쓰실 것 같나요? 뭐 근데 저는 헬스장이라는 것 자체를 약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왜죠? 저는 싫어합니다 헬스장을요. 저는 그 헬스를 끊을 때요. 그 과정 자체가 너무 귀찮아요. 어떤 거요? 상담하고. 왜냐면 취조받는 것 같아서 싫어요. 뭐 운동을 하루에 밥을 몇 끼 먹습니까? 근데 그거 안 해도 할 수 있잖아요. 할 수는 있는데. 근데 무조건 약간 앉으라는 뉘앙스죠. 일단 앉아서 얘기 한번 해보자. 뭐 이런. 왜냐면 그런 걸 해야 걔네가 이제 그게 일이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는 그게 어떻게 보면 수입의 방법을 연구하는 기회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님이 헬스를만 하는 것도 좋은데 결국은 PT를 받아봐라. 이 얘기를 이끌어 큰 부분이니까 나가기 위해서 계속 상담을 하잖아요. 근데 전 TRX를 보면서 이거 가입만 하면 그러니까 인터넷 회원가입이랑 똑같아요. 맞아요. 근데 회원가입하듯이 그냥 하고만 나면 어느 헬스클럽이든 갈 수 있는 거니까 저는 그거는 되게 좋다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저희 집이랑 너무 먼 헬스클럽밖에 없더라고요. 저희 집은. 제휴가 별로 안 돼 있나 보네요. 아직은. 지금 한 950개 정도 되어 있다고 되는데 꽤 많이 되어 있는 편인데.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피트니스 클럽이 어마어마하게 더 많은 거지. 그렇겠네요. 확실히 뭔가 큰 헬스클럽이 있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지금 끄는 헬스클럽보다 한 훨씬 더 오래 걸어가야 되는. 그러니까 거리가 너무. 근데 이게 헬스클럽 위치가 아까도 말했지만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 가는 횟수가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게 멀면 뭐 걸어가는 동안 지쳐버려요. 그래요? 네. 가다 포기했나? 가다 포기해. 가는 길에 런키퍼를 켜. 가는 동안 런키퍼를 들으면서 가. 그러니까 저랑 같이 운동하는 형이 한 분 계시는데 그 형의 지론에 따르면 운동도 힘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잘 먹고 가까운 데를 가야 된다. 이런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맞는 말이죠, 사실. 지쳐서 못해요 나중에. 맞아요. 그래서 일상생활이 지쳐가지고. 저 아시는 분은 이제 회사가 목동이고 집은 노원구 쪽이에요. 네네.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서 회사 끝나고 운동하고 집에 온다든지. 그러니까 여기 있었다가 저기 있었다가 왔다 갔다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걸 끊어서. 네. 이거 되게 현명한 방법이긴 하네요. 헬스 말고 다른 것들도 확대되면 되게 좋겠습니다. 저는 PC방이나 놀거리. 아니 이제 헬스 말고 다른 운동들이 저는 좋은데 저는 헬스장 자체를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인데 헬스밖에 없다고 하니까. 뭐요? 다른 운동이 뭐 있는데? 없어. 숨쉬기. 네. 그래서 여기 쓰시려면 인터넷 들어가셔서 회원가입하시고 결제를 하신 다음에 무료 체험 그런 것도 있나요? 아니요. 그런 건 없어요. 무조건 유료한 모델만 있나요? 공짜를 좋아해 이 사람이. 공짜가 아니라 한두 번은 어떤 건지 알게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 헬스가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자, 들어보십시오. 한 번도 안 가본 사람이었어. 그래서 뭐 핸드폰으로 TRX 앱을 다운받아서 이걸 이제 모바일 회원증처럼 쓰니까 그냥 결제하고 센터 가서 이거 보여주면 출입이 가능한 거죠. 마페처럼. 네. 이게 뭐 앱도 있고요. 카드도 있어요. 카드를 받을 수도 있어요. 유료예요? 카드 받는 건? 그건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걸 쓰지 않아서. 저도 아망드와 같은 곳을 다니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게 그 언제나 이런 계정 기반의 그거에서 문제점이 나왔던 게 그 계정을 쉐어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네. 근데 이건 이제 인증을 하면서 그러니까 아망드가 제일 싫어하는 핸드폰 SMS 인증. 본인 인증이 있기 때문에 애매하죠. 들어갈 때마다?
가입할 때만 인증받잖아요. 그 가입할 때만 받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가입된 계정을. 근데 보통 이게 사진도 찍고 다 하거든요. 본인 확인을 하려고. 다 우리 셋 다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다 돼지인데 뭐. 몸무게도 다 비슷해 보이고 말이야. 그렇습니다. 내가 1등이야. 네. 뭐 좋습니다. 예. 어쨌든 참신한 아이디어긴 하네요. 언제나 지금 이 헬스장은 당연히 이런 형태를 띄어야 된다라는 고정관념을 완전히 약간 뒤바꿔 놓은 아망드가 얘기한 대로 그 의외로 그걸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현대인 중엔 되게 많잖아요. 사람과 사람이 얽히는 걸 오히려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런 걸 잘 해결해주는 솔루션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이름도 귀엽게 잘 지은 것 같아요. TRX. 네, 전혀 해외 서비스인 줄 알았어요. 완전히. 아 그래요? 네. 이름 보고 추측이 되나요 이게? 안 돼요. 안 되죠? 뭐예요? 몰라. 그냥 진짜 그냥 뭐 회사 이름 같은 거였나 봐. 그런가 봐. 전혀 상관없는. 아까 말했듯이 B2B였으니까. 무역회사 같은 이름이라서. B2B였으니까 그걸 하다가 약간 그냥 그대로 하자 이래가지고 바뀐 게 아닌가. 그래서 헬스를 다녀야겠다 싶은데 장소가 애매하다 하신 분들은 회사도 있고 뭐 집도 있고. 뭐 그리고 한번 갔다가 마음에 안 들면 다른 데 가면 되니까. 아,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이걸 통해서 한번 체험을 해보시고 나서 뭐 진짜 정기권을 끊으시던지. 아예 거기서 이제 PT를 끊던가. 그런 걸 추천해드리고 싶네요. 네. 약간 헬스장의 이음 같은 거군요. 뭐 넘어갑시다. 대드림이었네요. 넘어가서요. 다른 이제 핸드폰으로 할 수 있는 운동법. 이런 걸 할 수 있는 운동법. 핸드폰이 무거워지나요? 핸드폰이 약간 중량이 늘어날 것 같은 느낌인데. 핸드폰에서 추천해주는 운동법 이런 걸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너무 많지 않아요? 근데 맨몸 운동 앱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맞아, 그런 거 얘기해드릴 거예요. 유튜브에서 찾아보는데. 그것도 있죠. 유튜브에서 보는 법도. 이건 되게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타바타 트레이닝이라고. 몰라요. 처음 들어봅니다. 이건 나온 지 이제 한 3-4년 돼갈 거예요. 이게 일본에 계신 분이 개발한 뭐 인터벌 트레이닝 같은 건데요. 그러니까 운동을 하다가 잠깐 쉬고 또 하다가 잠깐 쉬고 뭐 이런 방식이에요. 짧고 세게 굵게 여러 번. 그렇죠. 뭐 이런 식이군요. 여기서 말하는 건 이 정도예요. 20초 운동하고 10초 쉬고. 이게 1세트인데 이걸 8번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거 끝나면 보통 이제 다리가 후들후들거리고 서 있지도 못하고 막 이런 상태까지 만들. 근데 이게 웃긴 게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뭐 페이스북이나 이런 영상으로 많이 퍼져서 사람들이 20초, 10초 이렇게 8번이다라고만 외우고 계시는데 이 20초를 할 때 평소보다 한 2배는 세게 해야 돼요. 죽을 똥 살똥. 20초 동안? 죽을 똥 쌀똥 해야지 될까 말까인 운동법이지. 그냥 진짜요? 20초 설렁설렁하고 10초 쉬고 이러면 전혀 운동이 되지 않는? 근데 그렇게도 오래 하면 운동이 사실 되거든요. 이론적으로는요. 이게 20초 10초에서 8번이면 240초인가요? 420초. 어쨌든 10분이 안 돼요. 그래서 길게 운동하는 것도 아니라서 뭐 이게 실제로 운동이 되느냐라는 말도 있는데 어쨌든 이 어플리케이션 자체는 유료 어플리케이션이에요. 아니요, 지금 말씀드린 타바타는 운동법을 말씀드린 거고요. 앱을 얘기한 건 아니고. 근데 이 운동법을 활용을 해서 다른 앱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 추천해드릴 만한 건 7분 운동법이라는 앱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타바타 트레이닝의 핵심이 그냥 20초, 10초, 그리고 그 20초를 힘들게 해서 7분. 그렇죠. 하는 거였는데 그걸 기반해서 다양한 이제 운동법들이 담겨 있는 서비스들이 나오고 있다는 나오고 거죠. 있죠. 근데 이제 지금 말씀드린 7분 운동법이라는 거는 운동이 얘는 8개가 아니라 12세트예요. 그래서 12개가 뭐 지네 말로는 또 과학적인 어떤 온몸을 다 이렇게 주물러 주는 뭐 온타리오 대학교의 무슨 박사의 연구 결과에 따라 막 이런 식으로 써 있어. 대학 컬리지겠지? 2년제 막 이런 거겠지? 교수잖아 그래도. 교수는 그래 뭐 넘어갑시다. 그래서 이런 연구 결과에 따라서 좋다 뭐 이렇게 써 있는데요. 이걸 실제로 써보면은 힘들긴 해요. 해보면. 힘은 들겠죠 당연히. 그리고 이게 7분이라서 그냥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뭐 핸드폰 페이스북 지난밤에 뭐 한다 이거 보기 전에 7분을 한다. 7분 이거 하는 게 훨씬 나아 사실. 이거 하고 나면 아침에 되게 상쾌하고. 낫다는 건 다들 알고 있는 있어요. 아닌데 페이스북 보는 게 더 간단한데. 더 상쾌해 약간. 더 상쾌해. 그래서 이런 그 앱들은 내가 7분밖에 안 하니까 꾸준히 해야지 안 그러면 안 보여요. 내 운동한 결과가. 그렇죠. 그래서 성취감을 느끼게 하려고 뭐 달력 형태나 그래프 형태로 이걸 계속 체크할 수 있게. 그렇죠. 비주얼적으로 강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 방금 말씀드린 앱도 달력으로 이런 걸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12개 세트라고 했는데 이 12개 세트 운동법이 정해져 있잖아요. 이것도 운동팩으로 파는 거야. 그래서 수익 모델을 만드는구나. 그렇죠. 근데 이것도
네가 만약에 2주 연속으로 이 앱을 써서 운동을 했으면 네. 공짜로 하나 줄게. 오, 그런 식으로 마케팅을 해요. 네네네. 그러니까 마치 너의 건강을 나는 배려해주고 있어. 네. 하지만 팔아먹는. 그렇죠. 뭐 이런 마케팅. 그렇죠. 네. 그렇죠. 앱 자체는 무료고요. 앱은 유료예요. 네네네. 제가 말씀드린 이 앱은 유료인데 네. 아까 말씀드린 그 트레이닝법을 활용하는 것 중에 무료가 상당히 그렇죠. 많아요. 무료가 많죠. 그래서 뭐 여성분들을 위한 세트 이런 걸로도 무료 앱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런 식으로. 좋네요.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런 앱이 몇 개 깔려져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뭐 쓰던 것, 타바타 트레이닝이라는 거에 베이스가 되어 있는지는 몰랐고, 네네. 그냥 짧고 굵게 여러 번 운동을 할 수 있다라는 앱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받았는데, 제 거 같은 경우에는 뭐 부위별로 앱이 따로 있더라고요. 부위별로요? 복부 운동하는 거, 네네. 팔 목살, 운동하는 거, 삼겹살, 목살, 대퇴부 운동하는 거, 막 이런 거. 예. 아무튼 그런 것들이 대부분 수익 구조가 약간 비슷한 형태인 것 같아요. 뭔가 앱 운동법이나 코스를 파는 거죠.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속성을 갖기는 좀 힘들지 않나. 진짜 자기의 의지를 갖고 있지 않으면.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아망드가 얘기한 대로 차라리 똑같은 걸 유튜브에서 찾으면 실제 사람이 하는 것들을 보고서 또 따라하기 쉬운 것들이 있더라고요. 이 운동 앱들 중에 되게 어이없는 앱들도 되게 많기 때문에 잘 보시고 받아야 돼요. 코스를 막 샀는데 이상하다던가. 그 운동법 자체는 뭐 비슷비슷하니까 사실 그렇다 치더라도 결제를 했어요. 다운받았는데 영상이 참 가만히 보니까 유튜브인 것 같은 거야. 아 진짜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 쳤어요. 똑같은 거를? 똑같은 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돈을 그렇게 벌고 있었던 거죠. 네, 그냥 그렇게 벌고 있었던 거고. 그래서 잘 찾아보시는 것도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이런 타바타 트레이닝을 들으면서 되게 좋았던 게, 제가 만약에 무산소 운동을 하잖아요. 무산소 운동은 횟수 같은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횟수도 신경을 써야 되고, 그다음에 힘을 줄 때 숨을 내쉬어야 된대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를 두 개 동시에 생각하니까 숨 쉬는 것 때문에 숫자가 생각이 안 나고 숫자 때문에 숨을 못 쉬는 거야. 카운팅을 누군가 해줬으면 좋겠어. 네, 근데 이런 것들이 좀 되게 전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얘 같은 경우 이제 시간제로 하니까 카운팅할 필요 없이. 그냥. 아니 근데 이거에 또 앱을 써보면 그러면서도 카운팅은 해야 되던데요. 그 시간 동안에 근데 몇 개를 맞춰야지 가장 이상적인 효과를 갖고 오는 거지. 아니에요. 내가 아까 말했듯이 이거의 핵심은 겁나 빡세게 하는 거야. 아, 그렇지. 그러니까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최대한 힘들게 많이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횟수를 늘려가는 게 오히려 그럼 더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뭐 중량을 늘린다든지 횟수를 늘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역시 운동의 세계는 너무 어려워. 이게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게 진짜로. 그 어떻게 그 스스로가 그걸 판단해야 된다는 거야. 내가 지금 빡세 라는 거를 난 지금 빡세 이거를. 근데 저는 혼자서 운동을 하니까 운동을 할 때 진짜 너무 힘들다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었어요. 근데 한 번은 트레이너가 와서 서킷 트레이닝이라는 거를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걸 하고 저 진짜 죽을 뻔했거든요. 그것도 약간 그런 뭐 코스처럼 몇 분 안에 짧고 굵게 하는 그런 거였죠. 그러니까 아주 짧은 세트로 안 쉬고 빡세게 한 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한 3-4세트 정도 하는 건데 한 세트하고 제가 뻗었거든요. 진짜 죽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멧돼지가 와서 내 몸을 박은 것 같아. 근데 그걸 계속 매일매일 한다는 가정하에. 그 운동은 사실은 뭐 이거는 뭐 굉장히 더 자세하게 얘기해 주겠지만 운동은 가벼운 운동은 매일 해도 상관없지만 그 빡센 운동을 매일 하면은 몸이 회복할 시간을 못 가지기 때문에 매일매일 하는 거는 사실은 좋지 않고요. 운동에서 중요한 거 순위를 매기면 1위가 운동량일 것 같지만 휴식이고요. 그 2위가 먹는 거고요. 3위가 운동량이에요. 제가 휴식을 제일 잘 챙기고요. 저도 1, 2위까지는 어떻게든 다 챙기고 있네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몸이 이 정도는 건강한가 봅니다. 그렇습니까? 다행이네요. 죽지 않고 살아있잖아. 3위를 챙겨야 되는 3위가 굉장히 위험한 거구나. 먹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요. 특히 그 전에 나왔던 눈코치 같은 거 이런 걸로 좀 관리를 하시고. 돼지고기. 할 일에 적어놓지 말고. 그래서 이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핸드폰으로는 운동 포즈를 잡을 수 없다. 그러니까 내 포즈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포즈를 확인할 수 없다. 내 포즈를 체크해주고 너 자세가 잘못됐으니 이렇게 고쳐라 이런 걸 못하니까 카운팅을 한다든지 코칭 아니면 스케줄링 이런 거에 특화가 돼 있어서 방금 말씀드린 7분 운동법도 스케줄링을 하고 어떤 걸 트래킹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좀 아쉽습니다. 사실은 조금 더 발전을 한다면
포즈나 이런 것들에 대한 코칭도 좀 시도를 해볼 법한데 예. 아직까지는 IT 업계에서 이것까지 주목을 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걔가 어려운 게 뭐냐면 네. 핸드폰으로는 되게 하기가 어려워요. 핸드폰을 쥐고 운동을 할 수가 없기 그쵸. 때문에 예. 그 우리나라에 제가 이름을 까먹었는데 이 얘기 나올 줄 알았으면 조사를 해오는 건데 네. 그 걷는 자세를 그 트래킹하는 팔찌가 있어요. 마사이 슈즈. 아니 팔찌. 예. 팔찌가 있는데 그 만약에 네가 걷는 자세가 잘못됐으니 네. 허리를 쭉 펴고 바른 자세로 걸어라라는 걸 이제 팔찌인데? 네 상체 하체 그다음에 중체 허리 부분 이렇게 예. 이렇게 나누어서 네가 어느 자세가 잘못됐으니 자세 똑바로 걸어라 이런 것까지 트래킹을 하는 팔찌는 있어요. 신기하다 팔찌가. 그 우리나라 기업에서 만든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그런 것들을 이용을 하면 사실은 가능할 거라고 보거든요. 웨어러블 기기를 통해서. 네네네.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의 발전은 있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운동은 사람이 뗄래야 뗄 수가 없는 네, 가장 불편하다고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IT가 들어가기에 되게 불편한 그렇죠. 부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예. 뭐 블루오션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차세대는 계속 운동 관련된 서비스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사람들이 점점 앉아서 일하는 그걸로 바뀌어가니까 네네. 당연히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 같고 네. 저는 그래서 아무튼 그런 그 체형과 운동의 상황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내가 운동을 잘하고 있는지를 직접적으로 코칭해주는 어떤 도구들이 나왔으면 하는 기대감이 좀 있습니다. 그 팔찌 좋네요. 그 지금 뭐 잘 걷고 있는지 네네. 그 부위에 전기 충격도 주면 좋겠어요. 이쪽으로 팔을 내려라. 개 짖는 거, 개 못 지게 하는 것처럼 진짜 좀 더 자세를 고정시키고 왜냐하면 이렇게 앉아 있다가 맨날 허리 틀어져 있는 거나 이런 것들도 네네. 그런 것들도 쫙 케어를 해줄 수 있지 않을까. 그것 때문에 아마 핸드폰으로 이제 측정하기 힘드니까 네.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나오지 않는가. 네, 그걸 통해서 더 트래킹을 정교하게 하려고. 이게 오늘 쭉 얘기를 들으면서 좀 아쉬웠던 거는 이 7분 운동법 이런 핸드폰을 위해서 하는 거는 되게 앱들이 되게 많아요. 예. 근데 그 헬스 트레이닝 자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막 뭐 2두근을 키운다, 3두근을 키운다, 뭐 8근육을 키운다, 뭐 이런 것들을 위한 앱 그 자체는 별로 없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맨몸 운동을 위한 앱들이나 달리기는 되게 많아요. 그리고 스쿼트 뭐 이런 운동들은 되게 많은데 그 기구를 써서 하는 운동들 있잖아요. 그게 이제 정보를 수집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못 만드는 게 아닌가 싶더라고. 기구를 쓸 때도 중요한 게 포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내가 아무리 기구를 쓰더라도 맞는 자세로 안 하면 다른 근육을 쓰기 때문에 운동이 안 되거든요. 그 포즈 때문에 핸드폰에선 그런 거를 지원해주기가 좀 어려운 게 아닌가. 그러니까 그것뿐만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기구가 있으니 어떻게 해서 어떤 자세로 사용을 해라. 예. 그러면 사실 굳이 뭐 비싼 돈 주고 PT를 막 10회 20회 받지 않더라도 아주 적은 비용으로도 내가 올바른 자세를 쓸 수도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이 모여있는 앱은 별로 없더라고요. 그리고 있다고 하더라도 되게 조악해요. 그렇죠. 퀄리티가. 이상하게 운동앱은 다 조악해.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래서 아무튼 그런 것들이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무산소 운동을 위한 앱들이 좀 더 많아지면 그것도 그거 나름대로의 어느 정도의 시장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그 무산소 그러니까 운동 관련된 앱들 중에서 이런 운동 포즈에 대한 거라 패턴에 대한 앱들은 수익 모델이 굉장히 불투명해서 어쩔 수가 없이 투자가 안 되고 더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운동에 돈을 쓰시는 분들은요. 사실 뭐 이거 팩 하나에 0.99 불이잖아요. 뭐 0.99 비싸봐야 2.99 뭐 이 정도 텐데 그런 돈은 돈 같지도 않게 쓰시더라고요. 다 사요 그냥. 아주 블루오션입니다. 아주 큰 블루오션이고. 이게 아주 성님들이 그냥 이렇게 막 눌러주시는 거야. 두 번 누르면 구입이라며 이러면서. 소비하실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목마름이 되게 많기 때문에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아실 법 뭐 어느 정도 운동 애매하게 배우신 분들이 이제 코치를 계속 돈을 쓰고 싶지는 않은데 뭔가 나 자신을 케어할 만한 그런 서비스가 되지 않을까 싶으니까 좀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네요. 네. 확실히 그런 아까 런키퍼가 어느 정도의 달리기를 위한 비서를 가진다면 이런 아까 TRX도 잘 연계를 해서 국내에서만이라도 뭔가 오늘은 어떤 헬스장에 가서 어떤 운동을 한번 해보고 그 TRX에 보면은 그런 것도 있던 것 같은데 정확한 기억은 아닌데 암벽 등반 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뭐 골프도 돼요. 단순히 그냥 헬스장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운동을 할 수 있는 모든 장목을 하긴 이게 B2B니까 그게 가능하겠네요. 해외의 어떤 운동 유튜브 같은 걸 보면은
쉬는 날 그냥 자빠져서 TV 보고 그걸 휴식이라 생각하지 말고 외부로 나가서 그러니까 헬스장에 있는 날은 운동을 하는 날이고 산에 가거나 그런 휴식을 즐겨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그런 서비스들이 잘 연계가 되면 오늘은 한번 암벽 등반장에 한번 가봐. 그게 오늘은 쉬는 날이니까 암벽 등반장에 한번 가봐. 뭐 이런 코치가 가능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런 것들이 좀 잘 버무려져서 연계가 되면 좋지 않을까. 그러네요. 그거야말로 진짜 코치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는 운동을 저는 처음 시작하는 입장에서 가장 아쉬웠던 거는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이거를 달리기를 할지. 그러니까 그런 것 뭐라고 하죠? 분할이라고 하는데 운동을 뭐 무분할이 있고 뭐 2분할, 3분할이 있는데 오늘은 팔 근육을 키우고 내일 하루 쉬고 그 다음 날은 등 근육을 키우고 그 다음 날은 뭐 하체 운동을 한다. 스케줄을 못 짜겠다는 말씀이죠. 그런 스케줄이 되게 정교하게 짜여져야 되더라고요. 네네. 어제 PT는 그렇죠. 어제 썼던 근육을 오늘은 또 쓰면 이게 휴식이 안 되기 때문에 뭐 그런 근육이 발달할 수 없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뭔가 앱에서 잘 스케줄링을 해주고 그리고 저는 진짜 멍청한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어제 뭐 했는지 기억이 안 나. 근데 이거를 헬스장에서? 어제 뭐였지? 어제 분명히 내가 어제 팔 했지. 근데 생각해 보니까 팔 안 한 것 같아. 팔도 뭐 2두가 있고 3두가 있고 있는데 저는 2두, 3두 잘 몰랐거든요. 안지 얼마 안 됐는데 어제 한 운동이 3두로 키운 건지 2두로 키운 건지 모르겠는 거야. 이렇게 세게 두들겨봐 어디가 아픈지. 그러니까 다 아파 그냥 요새는 몸이.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스케줄링을 잘 해주는 예쁜 앱들이 나오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다못해 그냥 체크만 하더라도. 그래서 제가 만들어볼까 이런 생각이 또 들고. 또 입개발로 이렇게 넘어가시네요. 아무튼 그런 운동을 그렇게 나누더라도 그리고 어제는 왜 우리가 워밍업 운동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그래서 트레드밀을 한 10분 하고 뭐 웨이트 한 50분 하고 다시 마무리로 한 20분 유산소를 해라. 이런 것들을 내가 만약에 살을 빼고 싶으면 유산소를 한 40분 하고 뭐 무산소는 한 30분만 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유연하게 내가 목적에 따라서 이게 조절이 되는 그런 앱들이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마치 다이어트 식단을 아예 컨트롤해주는 눈코치가 있는 것처럼 처음에 가입할 때 운동의 니즈와 그런 걸 파악을 한 다음에 시작하면 그냥 알아서 코칭을 해주는. 그리고 뭐 오늘은 그리고 만약에 헬스장을 내가 지정을 해놨어. 근데 헬스장에서 내가 거기서 체크인을 하면 너 오늘 운동하러 갔네? 오늘 운동은 어떤 거야? 라고 하면서 바로 이제 코칭이 시작되고 저는 운동을 가는 게 사실은 SNS에 내가 운동을 하러 갔어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것도 있거든요. 왜냐면 왜냐면 현대인이야 현대인. 운동을 하러 갔다는 걸 보여줌으로써 이거를 내가 헬스장에 가게 하는 그런 목적이 될 수 있는 거죠.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이키 플러스가 제가 칭찬한 거기도 하고요. 그런 것들을 잘 연결하면 그러니까 SNS랑 굳이 헬스 앱들이 가장 실수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네들만의 네트워크를 자꾸 만들려고 해요. 사용자끼리만 만들고. 그래서 그게 저는 되게 잘못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를 이미 잘 구축돼 있는 트위터는 좀 그렇나? 페이스북이나 뭐 그런 것들을 좀 잘 연계를 활용을 하면 좀 그것도 좋을 것 같아요. 거기에 꼭 그거 넣으십시오. 만드실 거면. 뭐요? 집에서 출발할 때 버튼 누르고 헬스장까지 가게. 왜요? 가는 동안에 걸음도 평정해서 운동으로 쳐주게. 그 귀찮지 않을까? 안 가도 간 것처럼 할 수 있게 넣어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좋을 것 같아요. 너 운동 안 한 지 너무 오래됐어. 한 이틀 안 가면은 왜 운동 안 가냐 이런 것들도 하고. 그럼 그 스누즈 버튼 대신에 그거를 그 간셈치기 이렇게 해놔요. 뭐 아무튼 그렇네요. 이거에 참 운동이라는 부분이 지금 막상 이번 주에 또 조사를 해보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뭔가 뚜렷하게 이거가 대세다 이런 것들이 없네요. 그죠. 좀 아쉽군요. 분야별로 너무 파편화돼 있고 그리고 거기서도 굉장히 치열한 경쟁이 있어서 어디가 끝판왕이다 뭐 이렇게 제시해드리긴 좀 애매하고요. 뭔가 참신하고 이쁜 앱이 한 개만 나와도 다 시장을 먹을 수도 있는 시장이네요. 지금야말로. 뭐 좋습니다. 뭐 각자 자기 취향에 맞게. 맞아요. 아까 말한 대로 도구라는 게 자기 없어도 운동할 사람은 다 해요 사실. 맞아요. 이거 없을 때부터 핸드폰이 나오면서 사람들이 운동을 한 게 아니잖아. 그렇지. 돈을 쓰세요 돈을. 왜요? 웨어러블 같은 데 돈을 쓰세요. 그럼 운동하게 됩니다. 이거에 어떻게든 목적성을 찾으려고? 웨어러블 특집도 얘기했지만 웨어러블이 나온 계기가 뭐 헬스 때문이기도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앱 시계 전반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시계를 예를 들면 그러니까 시계 쓰다 보면은 갑자기 일어나래. 그런 것들이 다 너의 몸을 생각해서 그런 거다 보니까 한번 돈을 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헬스장에 일단 10만 원 꼬라 박으시고 그 다음에 손목에다가 한 30만 원 꼬라 박으시고 헬스장 가면은 돈 내면 진짜 돈 때문에라도 가게 돼요?
아니요? 아니죠. 네. 전혀 의미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의지가 없으면 돈을 넣어도 갔는데요. 그냥 돈을 내고 나면 침대에서 돈이 아깝다는 생각을 해요. 가지 않고. 굉장히 아이러니하네요. 그 돈이면은 뭘 할 수 있었는데 라는 생각을 하죠. 그리고 그래서 많은 제 주변 지인들이 이제 아시다시피 제가 이제 그 약관과 법률을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환불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상담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버렸다고 생각해, 네 몸을 위해서라고 그냥 얘기를 하는데 뭐 그렇습니다. 아무튼 헬스 서비스가 상대적으로 이제 블루오션인 상태라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이발소야. 네, 이번 주는 뭐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해야 되겠네요. 아무튼 저도 근데 몇 개 TRX라던가 이런 것들은 좀 수화용을 해봐야겠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운동을 할 그 공간을 등록을 하러 갈 생각이었어서 내일. 이게 내일? 응, 내일. 뜬금없네. 원래 내일 갈 생각이었어. TRX가 한 달에 한 8번 막 이렇게 쓰는 것도 있으니까 짧게. 아니 근데 뭐 헬스 할 생각은 없는데 아까 말했듯이 헬스 말고 다른 것들도 있다고 하니까 혹시 어떻게 돼 있나 한번 알아봐야겠어요. 사우나 같은 거. 네, 알겠습니다. 네, 뭐 이번 주도 운동이라는 재밌는 주제를 가지고 2시간 동안 떠들어봤습니다. 다음 주에도 더 재밌는 주제를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히말라야 림님, 제가 어떻게든 빨리 그걸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제와 함께. 사제와 함께 방송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